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리그 1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짱민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내용은 바로 K리그 더비인데요. K리그에 입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기가 재밌는지 모르겠다, 어떤 팀과 어떤 팀이 라이벌 관계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K리그 열심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더비들의 정확한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더비를 알고 보면 경기가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더비는 바로 동해안 더비입니다. 동해안 더비는 이제 울산과 포항 두 팀을 가리켜서 동해안 더비라고 부르고요. K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더비이자 피파에서 주목할 경기로까지 소개가 된 더비예요. 이제 동해안 더비 명칭 자체는 다들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의 연고지가 위치한 한반도 동해안에서 따온 명칭이고요. 예전에는 영남 더비 혹은 7번 국도 더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포항과 울산 두 팀이 악연이 되었냐? 바로 2013년 이때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 이건 진짜 두고두고 회자되는 역사적인 명장면인데요. 이제 이 당시에는 마지막 라운드니까 울산이 비기기만 해도 이번 시즌 우승이었고, 포항은 무조건 이겨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뜨고 말았네요. 자, 김신욱 선수가 일단 필드 쪽으로 지금 내려갈 움직임이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자, 선수인데요. 자, 박스 안쪽에서 자, 아주 강렬했습니다. 네. 네. 어허, 자,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네. 좀 마지막. 침착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침착해줘야 돼요. 네. 침착해야 됩니다. 근데 후반 추가 시간에 포항이 극적인 결승골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요. 네. 자, 살짝 불켰습니다. 반대쪽에서 그대로. 자, 김승규. 다시 한번. 문전에서. 다시. 문전에서. 골입니다. 골이에요. 네, 포항. 골이 터집니다. 네. 프리킥에서 막아내질 못했어요. 이야, 이게 축구예요. 막아내질 못합니다. 하는 사이에 경기 종료. 1대0 승리를 거두는 포항 세워스 2013년도 K리그 클래식 우승 왕에 올라앉습니다. 이야, K리그 클래식의 자존심입니다. 네. 이야, 이런 경기를 또 오늘 명승부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인데요. 네. 자, 포항 세워스 이렇게 매번 중요한 순간에 서로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동해안 더비예요. 그리고 동해안 더비는 또 뜨거운 라이벌전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제 울산이 한창 1위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만 하던 시절에 포항은 이제 울산을 만나면은 별이 두 개를 부르기 바빴고, 울산은 포항을 만나면 승점 자판기 안티코를 매번 불렀거든요. 근데 이 승점 자판기 송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서 이게 참 긁혀요, 이게 진짜. 그래서 동해안 더비에 가면 이런 치열한 응원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동해안 더비는 K리그 대표 더비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전력 차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두 팀한테는. 그 해에 누가 더 잘했든 누가 더 높은 순위에 있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동해안 더비는 유독 결과 예측이 정말 힘든 경기예요. 그것이 동해안 더비의 매력입니다. 재밌어요, 동해안 더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매치는 바로 슈퍼매치입니다. 슈퍼매치는 서울과 수원 삼성 이 두 팀을 가리켜서 슈퍼매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더비는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일단 사실 슈퍼매치가 처음부터 이름이 슈퍼매치였던 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FC 서울로 알고 있는 이 팀이 연고 이전하기 전에는 안양 LG 치타스라는 팀으로 존재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시절에 안양 LG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팀이 바로 수원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양이랑 수원 사이에는 지지대 고개라는 고갯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양과 수원 라이벌전은 원래는 지지대 더비라고 불렸었어요. 이게 슈퍼매치의 초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더비의 열기가 확 올라가게 된 거는 1995년 이제 수원 삼성이 창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K리그의 대기업 축구단의 시대가 열려요. 무슨 대해적 시대처럼 대기업 축구단의 시대가 열리는데, 삼성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강팀으로 만들어요, 팀을.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기존 구단들, 특히 이제 수원이랑 가까이 있는 인접한 도시인 안양 LG는 이거를 굉장히 경계했겠죠. 심지어 안양의 모기업은 LG, 그리고 수원의 모기업은 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축구팀 간의 라이벌을 넘어서 기업과 기업, 또는 도시와 도시, 그리고 팬들 간의 자존심까지 걸린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대 더비는 이렇게 출발을 했고 갈수록 감정이 더 격해졌고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매치의 뿌리가 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좀 정리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 더비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수원의 조광래 코치가 수원을 떠나서 안양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요. 안양에서 뛰던 서정원 선수는 수원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팬들의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해요. 이때 정말 난리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2004년에 안양 LG 치타스가 지금의 서울로 연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FC 서울이 된 건데 수원 팬들은 이걸 두고 완전히 화를 냈어요. 그냥 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서울은 정당한 팀이 아니다. 나는 너네를 라이벌로 두고 싶지도 않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엄청난 반감을 드러냈죠. 이 시기에 북쪽의 배륜, 줄여서 부패라는 서울 멸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팬들이 가만히 있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자기들 팀을 인정도 안 해주고 라이벌로도 보기 싫다는데 무시받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우리를 부정한다고? 그래, 붙어보자. 이렇게 감정이 더 격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두 팀이 성적도 좋게 나오고 이제 팀 구단들 자체가 인기를 굉장히 끌게 되면서 슈퍼매치는 K리그 최고의 더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슈퍼매치라는 명칭이 어디서 유래한 건지는 불분명해요. 자, 아무튼 감정이 이렇게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팀은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2022년에는요. 수원 삼성의 한 팬이 이제 원정원 FC 서울 중학생 팬 한 명을 북측 게이트 근처에서 폭행한 사건도 있었죠. 이 사건은 이제 한 3년 전 사건인데 꽤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양팀 서포터즈들이 이거는 언론이 만들어낸 라이벌리다 하면서 이 더비를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했거든요. 서로. 근데 이제는 자타공인 두 팀은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정말 장난 아니지 않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K리그에서 슈퍼매치가 제일 치열한 더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수원 삼성이 2부로 강등을 당하게 되면서 한동안 리그에서는 슈퍼매치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간 휴전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라운드까지 끝난 지금을 기준으로 수원이 2부에서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다시 슈퍼매치를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빨리 슈퍼매치를 보고 싶어요. 빨리 올라오십시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세 번째는 현대가 더비인데요. 이건 이름만 들어도 살짝 유추가 되지 않나요? 현대가 더비는 울산과 전북 두 팀을 가리켜서 현대가 더비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두 팀의 뿌리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전북 현대모터스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울산 현대는 HD현대. 예전에는 현대중공업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둘 다 같은 현대자동차 계열이었는데 1990년대 말에 그룹이 분리되면서 지금처럼 갈라지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둘 다 현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 소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대가 더비 명칭은 이렇게 유래가 됐고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두 팀이 원래부터 막 대놓고 싸우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심지어 한 2015년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2016년에 울산 팬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일명 김신욱 이적 사건. 전년도 득점왕이자 울산의 에이스였던 김신욱이 라이벌 팀인 전북으로 전격 이적을 하면서 이제 현대가 더비는 불이 붙기 시작해요. 심지어 김신욱이 전북으로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울산이랑 경기를 했는데 결승골을 넣고 눈물의 세레머니를 합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잖아요. 골 넣으면은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울산 팬들 앞에서 전북 응원을 유도하고 전북의 대표 승리송이죠. 오오렐레 오오렐레 이거를 열창을 하고 울산과 전북을 비교하는 듯한 발언까지, 그러니까 도발 3단 콤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울산 팬들은 김신욱을 완전히 등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7년에 전북이 AFC 챔스 출전 자격이 박탈됐던 시즌에 울산이 대신 거기 나갔을 때 고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북의 김진수가 우리가 한다니까를 SNS에 올려버려요.
아,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죠. 근데 또 거기에 김신욱 선수가 좋아요를 누르면서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화가 나 미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쌓이고 이제 이 두 팀은 리그 상위권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매년 이 두 팀이 우승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더비는 지금의 K리그 대표 더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두 팀이 뭔가 전통의 라이벌은 아니지만 리그 최상위권 두 팀 간의 우승 경쟁 관계라는 점에서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는 현대가 더비를 이제 리버풀 맨시티와 유사하다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작년인 2024 시즌에 전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강등권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울산과 순위가 확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두 팀 간의 라이벌리가 살짝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올해는 또 전북이 단독 선두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울산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현대가 더비는 전석 매진되고 항상 모든 K리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아직 현대가 더비는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K리그 매력이잖아요, 여러분. 우승 경쟁 맨날 하던 두 팀이 차례대로 이렇게 부진하고 날아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현대가 더비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팀 우승 경쟁할 때가 진짜 재밌긴 했어요, 항상.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더비는요, 바로 경인 더비입니다. 경인 더비는 경이 무슨 경이에요? 그렇죠. 서울 할 때 경. 인이 무슨 인이겠어요? 그렇죠. 인천의 인.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합쳐서 경인 더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두 팀의 서포터즈들 간의 충돌은요. 슈퍼매치나 뭐 동해안 더비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 굉장히 격하고요. 그냥 별 다른 이유 없이 뭐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더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인 더비 같은 경우는 사건 사고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요. 워낙에 뭐가 많았어가지고 이제 뭐 인천 서포터들이 서울 홈집 구역에서 장외 서포팅을 한 적도 있었고 이제 인천 서포터들이 좀 욕설을 하면서 도발을 하니까 서울 팬이 깃대로 찌르면서 위협을 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 외에도 여러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두 구단의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2008년 10월에 폭탄 터지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자, 인천이 서울에서 걸개를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걸개가 인천과의 경기에서 반으로 찢긴 채 발견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게다가 그날의 경기가 유독 거칠고 폭력적인 태클이 난무하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과열됐었겠죠. 근데 이제 당시에 서울에서 뛰던 정조국 선수가 공중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광대뼈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난리가 났겠죠.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양팀 서포터들의 대규모 충돌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앰뷸런스까지 출동을 하면서 일이 굉장히 커졌다. 이 사건은 정말 경인 더비 역사상 최악의 충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살벌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의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는데 진짜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최근 일인데요. 작년 2024년 5월에 일명 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전반전까지 인천이 1대0을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반 종료 직전에 인천의 제르소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때를 딱 기점으로 인천이 2대1로 서울에게 역전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경기 당시에 서울의 백종범 골키퍼가 이제 인천의 마지막 코너킥을 수비를 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골대 바로 뒤에 있는 인천 서포터즈들 S석에 양손을 들고 이제 포효하면서 이렇게 막 양손을 흔드는 세레모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인천 팬이 화가 나서 머플러를 경기장으로 던져버려요. 그러자 이제 S석에 있던 인천 서포터즈들이 물병을 갑자기 다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의도한 건, 그러니까 맞으라고 던진 건 아니지만 이제 기성용 선수의 낭심이 물병에 맞으면서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선수들이 모두 나서서 서포터즈들을 말렸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진짜 심각했던 게 S석 말고 이제 E석이나 W석에 앉아있는 같은 인천 팬들이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고 야유를 보내고 해도 이제 물병은 계속 경기장으로 날아왔고 분위기가 엄청 격앙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K리그 전체에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왔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많고 논란이 되었던 그런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이 강팀이고 인천이 잔류왕이었잖아요, 별명이. 인천이 맨날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이 경인 더비가 억지 더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경인 더비는 모두가 인정하는 살벌한 더비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팀 분위기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 경기로 여겨지거든요. 듣기만 해도 분위기가 어떨지 상상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인천이 2부로 강등이 된 상황이라서 리그에서는 경인 더비를 볼 수 없게 됐지만 현재 인천이 2부에서 단독 1위로 미친 듯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인천이 이제 올라오면은 윤정환 감독님도 뵐 겸 꼭 경인 더비 한번 보러 가보고 싶어요. 제가 경인 더비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그러니까 인천 빨리 올라오세요. 저 경인 더비도 보고 감독님도 좀 뵙게. 화이팅! 자, 마지막 5번째로 소개드릴 더비는 바로 전설 매치입니다. 전설 매치는 살짝 가볍게 보너스 느낌으로 준비해봤어요. 전설 매치라는 이름은 전북의 전, 그리고 서울을 줄여서 설 이렇게 합쳐서 전설 매치, 전북과 서울의 매치를 뜻합니다. 이 매치는 약간 서울 팬이랑 전북 팬의 은근한 신경전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치는 막 큰 사건 사고나 뭐 역사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전북이랑 서울 그리고 지금 2부인 수원 삼성까지 이 세 팀이 K리그에서 팬덤이 크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팬들끼리는 이 세 팀을 묶어서 개매패라고 부릅니다. 개매패가 뭐냐? 개랑의 개, 이제 수원 삼성 멸칭이죠. 개랑 그리고 매북의 매, 전북의 멸칭이죠. 매북의 매. 그 다음에 폐륜의 패. 아까 말씀드린 서울 북쪽의 패륜 북패할 때 그 패거든요. 합쳐서 개매패라고 이 세 팀을 부르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전북은 이 세 팀 사이에 물리는 매치 중에 하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포터즈들의 규모가 큰 만큼 진짜 응원전이 볼맛이 나거든요. 저도 최근에 코리안컵 전설 매치 갔다 왔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서울 홈이었는데 전북 팬들이 진짜 대단해. 아무튼 전설 매치도 재밌어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K리그의 대표적인 매치들이었고요. 보너스로 신생 더비 2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K리그 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신생 더비는 바로 강원과 대전의 볼보이 더비입니다. 자, 이 더비는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때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전이 당시에 2부였고요. 강원은 1부였는데 강등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승격하냐 혹은 잔류하냐를 놓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에 대전이 1차전을 이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차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2차전 전반전에도 대전이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강등되는 게 거의 확실해진 거의 한 95% 정도 강원이 강등되고 대전이 승격하겠구나 라는 상황이었는데 강원이 후반전에 골을 미친 듯이 넣으면서 결국 역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된 상황이었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대전 입장에서는 화가 나 미치고 강원 입장에서는 도파민 터져서 미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원의 볼보이가 공을 경기장 안으로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늦게 전달해서 시간을 끌었다라는 이유로 양팀이 공방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경기는 끝나고 강원은 잔류에 성공을 하고 대전은 승격에 실패를 하면서 이 볼보이 이슈가 더 커지게 된 거죠. 사실 저희 강원이 타구단이랑 그러니까 막 감정이 없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대전이랑은 이 사건 이후로 은근히 좀 감정이 생긴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라도 더비가 생겨서 좋다, 고맙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저도 살짝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더비라는 게 우리도 생기다니 약간 이런 기분 좋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대전전만큼은 이건 진짜 꼭 이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대전 원정도 한번 가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신생 더비는요. 진짜 따끈따끈하거든요. 바로 기성용 더비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서울과 포항 이 두 팀을 두고 이제 기성용 더비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서울의 상징이자 서울의 레전드인 기성용 선수가 올해 7월에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 팬들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심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왜 우리의 레전드를 또 이렇게 떠나보내냐라는 의견이 정말 지배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기성용을 이적시킨 지금 서울의 감독님이 누구시냐?
바로 김기동 감독님이십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누구시냐? 포항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으시고 포항에서 정말 아버지라고 불러지시며 이제 레전드 대우를 받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관계가 미묘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그 갈등이 좀 많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이성용 선수가 뛰게 된 후에 이성용 더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 이렇게 K리그 대표 더비들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더비들 말고도 K리그에는 굉장히 많은 더비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고 보시면은 재미가 12배이실 겁니다. K리그가 또 응원가 맛집이거든요. 서포터들끼리의 그 신경전과 응원전은 진짜 다른 리그에 비해서 저는 훨씬 재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유럽에서 몇 경기지만 그 경기들을 보면서 느낀 게 와, 응원 문화는 진짜 K리그가 재밌는 거구나라는 거를 엄청 느꼈거든요. 그래서 K리그 입문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재밌는데 해충만 보실 겁니까? 자국에서 이렇게 재밌는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K리그 정말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 영상이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좀 안전한 더비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만 싸우고 밖에서는 또 하하호호 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한번 생각해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